이곳이 당신 마음의 작은 쉼이 되기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누구나 후회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후회는 오래도록 가슴에 남아 평생을 붙잡고 놓아주질 않죠. 애플의 공동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췌장암 투병 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 낭비하지 마세요. 이 말은 후회를 줄이려면 지금 내 삶에 집중하고 남이 정한 기준이 아닌 내가 진짜 원하는 선택을 따라가야 한다는 뜻이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60대에 접어들어 가장 많이 했던 후회 5가지를 나눠보려 합니다. 1장. 고맙다고 말하지 못한 후회. 그땐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왜 그리 어렵던지요? 누군가에게 고맙다고 말할 기회를 놓친 적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고마움 하나쯤 묻어두고 계시진 않나요? 그 말을 꺼내는 게 왜 그리 어려웠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혹은 이미 멀어진 사람에게 그 말을 꺼내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버리고 나면 마음 한구석에 그 말이 남습니다. 그때 고맙다고 했어야 했는데 그 한마디라도 했더라면 지금은 달라졌을까? 어느 시청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제 나이 72이에요. 애들 키우고 부모님 모시고 하루하루 정말 바쁘게 살았죠. 근데 얼마 전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남편한테 단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말해본 적 있나? 그분의 남편은 말수가 적고 무뚝뚝한 분이었답니다. 성격 차이도 많았고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도 자주 오갔대요. 그런데 늘 퇴근 후엔 말없이 그녀가 좋아하는 귤을 사다 놓고 갔답니다. 그걸 고맙다고 한 번도 안 했어요. 그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귤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는 자신을 보며 후회했다고 합니다. 한 번쯤 말해볼 걸. 그냥 당신 참 다정했어. 그 말 하나가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말은 짧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은 길게 울립니다. 오늘 마음에 맴돌던 고마움이 있다면 짧게라도 꺼내보세요. 그때 정말 고마웠어, 여보. 이 말 한동안 하고 싶었는데 이제야 말하네. 그 한마디가 상대에겐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는 따뜻한 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 후회로 남는 건 남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나서야 말하지 못한 마음을 후회한 사람도 있었죠. 작가 공지영은 산문집 의자놀이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돌아가신 후에야 왜 그렇게 밥 한 끼 같이 먹자고 말하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고맙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그게 평생 마음에 남았다. 우리도 아마 비슷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그때는 왜 그리 어려웠는지 지금 생각하면 참 아쉽기만 합니다. 우리는 행동보다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더 많이 후회한다. 가장 깊은 슬픔은 말하지 못한 사랑이다. 고마움은 표현될 때 비로소 힘을 갖는다. 2장. 건강을 방치한 후회. 몸은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이 말 혹시 주변에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건강이 무너지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하죠. 멀쩡했는데 내가 갑자기 왜? 사실은요, 건강은 무너진 게 아니라 그동안 무시당해온 겁니다. 조금 아픈 건 괜찮겠지? 병원 가긴 좀 번거롭고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지. 그렇게 무심하게 넘겼던 작은 신호들, 그게 결국 큰 후회를 만들곤 하죠. 방송인 홍진경 씨는 2005년 난소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통증이라 생각하고 병원에 가지 않다가
진단 결과를 받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후 방송에서 건강검진을 미뤘던 걸 정말 후회했다며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도 무시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항암 치료의 고통에 대해 홍진경 씨는 몸을 8등분으로 잘라낸 다음 다시 붙이는 느낌이었다라고 표현하며 예전엔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지금은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만큼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진심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건강은 무너지기 전에 먼저 살펴야 하는 겁니다. 건강은 단지 내 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아프면 내 가족도 같이 무너집니다. 그러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건강을 돌봐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루에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고 물 한 잔이라도 더 마시고 마음이 지치면 잠깐 쉬어가는 것. 그 작은 행동들이 훗날 당신의 후회를 덜어줄 수 있습니다. 몸은 영원히 사는 집이다. 그 집을 허물면 마음도 머물 수 없다. 내 몸은 내 영혼이 거주하는 신전이다. 신전을 무시하면 신은 떠난다. 몸은 정직하다. 마음이 힘들다는 걸 가장 먼저 몸이 알려준다. 오늘 당신의 몸이 보내는 목소리에 잠시 귀 기울여 보세요. 그것이 미래의 당신을 지켜주는 첫 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3장. 나를 잊고 산 후회. 작가 이혜인은 자신의 산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나를 잃어버리고 살았다. 거울 속 낯선 사람을 바라보며 그제야 나에게 말을 건다. 괜찮니? 혹시 당신도 요즘 거울 속의 내가 낯설게 느껴진 적 있나요? 누군가를 위해 살다 보니 나를 너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 말처럼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을 돌보지 못한 이들이 겪는 낯섦과 안타까움은 지금 이 순간 나를 다시 돌아보게 만듭니다. 평생을 바쁘게 살았는데 돌아보니 나는 없더라고요. 이 말,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일터를 위해 살다 보면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사라지고 그 빈자리를 의무가 채워버리곤 하죠. 어느 시청자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한 번도 내 마음을 먼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남편, 아이들, 시댁, 그 다음이 나였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거울을 보는데 낯선 사람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분은 60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혼자 영화 보기, 혼자 카페 가기를 시도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참 오래 나를 안아주지 않았구나. 우리는 늘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살아왔지만 그 안에 나는 있었을까요? 내가 뭘 좋아했는지, 뭘 하면 웃었는지 그 기억조차 희미해졌다면 지금이라도 나를 다시 만나봐야 할 시간입니다. 처음엔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뭘 좋아했지? 하고 떠올려 봐도 잘 생각이 안 나죠. 그럴 땐 예전 사진을 꺼내보거나 어릴 적 꿈이나 좋아했던 것들을 적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분은 예전에 노래 듣는 걸 참 좋아했대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음악 한 곡 들을 여유조차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이어폰을 끼고 예전처럼 좋아하던 음악을 다시 듣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씩 꺼내보다 보면 잊고 있던 나의 조각들이 천천히 다시 살아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정해보세요. 산책, 음악 듣기, 낙서하기,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건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야 라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게 바로
나를 다시 삶의 주인으로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다. 우리는 타인을 돌보느라 너무 바빠서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을 잊는다. 가장 긴 여행은 나 자신에게 돌아가는 길이다. 지금 그 긴 여행을 다시 시작해 보세요. 그 여정의 끝엔 진짜 당신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4장. 소중한 시간을 놓친 후회. 돈은 남았는데 시간이 없더라고요. 젊은 시절, 그는 늘 일에 매달렸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하고 가족보다 먼저 회사 일정을 챙기며 살았죠. 그 결과 은퇴 후 남은 건 돈보다도 공허함이었다고 합니다. 자녀는 이미 독립했고 함께 여행을 가자고 할 때면 바쁘다. 다음에란 말만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문득 달력을 보며 혼잣말을 했답니다. 이렇게 시간은 많아졌는데 같이 나눌 사람이 없네. 그분은 말합니다. 그때 시간을 좀 더 가족에게 썼으면, 특히 아내한테는요. 항상 미안했어요. 퇴근하고 나면 늘 피곤하다는 핑계로 대화도 피했고 주말이면 쉬어야 한다며 혼자만의 시간을 챙겼죠. 지금은 말할 사람도 없어요. 그 짧은 저녁 시간이라도 함께 보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그게 마지막인 줄 알았으면 더 따뜻하게 말할 걸 그랬어요. 시인 정현종은 그의 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온다는 건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오는 것이다. 소중한 사람과의 한 끼 식사, 짧은 대화, 함께한 산책 하나까지도 사실은 그 사람의 모든 시간이 우리 곁에 잠시 머무는 기회였는지도 모릅니다. 바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지금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마음에 떠오르시나요? 그 사람과 함께할 오늘은 아직 남아있지 않을까요? 삶은 결국 함께한 시간이 남는다는 걸 우린 종종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시간은 돌려쓸 수 없는 자산입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지는 지금 이 순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 끼 식사를 제안해 보세요. 전화 한 통, 산책 한 번. 함께한 작은 순간이 훗날 가장 그리운 기억이 됩니다. 인생의 가치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얼마나 깊이 함께 했느냐에 달려 있다. 돈은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평범한 날의 대화가 시간이 지나면 가장 보고 싶은 순간이 된다. 오늘 당신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시간을 지금 쓰세요. 그건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5장. 너무 늦게 시작한 후회. 그땐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용기가 없네요. 이분은 젊은 시절 그림을 배우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 육아, 살림, 생계, 늘 다른 일이 먼저였고 그림은 언젠가의 목록에만 머물러 있었죠. 그러다 65세가 되던 해 우연히 손주가 색칠한 그림을 보다가 눈물이 났다고 해요. 나는 왜 이걸 못했을까? 그 뒤로도 몇 년을 더 망설였지만 70이 되던 해에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붓을 쥐는 손은 서툴렀지만 마음은 그렇게 환하게 웃고 있었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작 시작할 걸. 근데 지금이라도 하길 참 잘했어요. 또 한 분의 특별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여유 재순 할머니는 90을 앞둔 어느 날 스마트폰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우연히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망설이다가 결국 아이패드를 구입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인터넷 강좌를 반복해 들으며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따라했고 아이패드로 하나씩 디지털 드로잉을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아이패드 그림이 어느덧 900개를 넘었고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에서 그녀를 기다립니다.
그림에는 세월의 흔적이, 삶의 온기가 담겨 있었고 많은 이들이 그녀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았죠.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그림을 응원하며 여유 재순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그림을 시작해서 뭐 하냐는 말 많이 들었죠. 근데 저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젊은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인류 작가들도 자기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서 운다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매번 다 잘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버리는 그림 없이 다 올려버려요. 내가 못한 부분은 안 좋게 보겠지. 그래도 괜찮아요. 내 실력은 이 정도니 그대로 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웃으며 덧붙이셨습니다. 내 나이 예순이면 날아다녔을걸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시작해서 뭐 하나? 너무 늦었지. 시인 도종환은 그의 시 늦게 핀 꽃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늦게 핀 꽃도 봄을 잊지 않는다. 늦게 피는 꽃은 계절을 놓친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속도로 계절을 기억하고 기다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이 일도 늦은 게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도달한 나의 계절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시작하기를 망설입니다. 하고 싶었던 일 하나를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을 함께 써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배우고 싶다면 주변 문화센터를 검색해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멈춰있던 시간을 움직이기 시작하게 만듭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시도해본 일보다 더 후회되는 건 시도조차 안 한 일입니다. 배우고 싶은 게 있었다면 지금 작은 책 한 권을 펴보세요. 가고 싶었던 곳이 있었다면 그 이름을 지도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은 생각보다 작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지금 그 꿈을 향해 한 발짝 옮겼다는 사실입니다. 배우는 과정에는 늘 부끄러움이 함께한다. 그 부끄러움을 견뎌야 배울 수 있다. 가장 후회되는 건 하고 싶었던 걸 하지 않은 날들이었다. 언제 시작하든 늦지 않다. 늦었다는 말은 시작하지 않기 위한 핑계일 뿐이다. 이제는 당신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한 번도 나를 위해 써보지 못했던 그 시간. 오늘부터 조금씩 시작해 보세요. 누구나 후회는 합니다. 하지만 그 후회를 줄이는 건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를 돌아보는 시간, 소중한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용기, 그리고 오래 미뤄뒀던 나의 꿈에 한 발짝 다가가는 선택. 이 영상이 그런 마음의 불씨가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일 겁니다. 혹시 오늘 영상 보시면서 마음에 오래 남았던 말이나 후회 하나쯤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그 마음, 오늘 단 한 문장이라도 꺼내보는 건 어떨까요? 그땐 미안했어. 그때 정말 고마웠어. 지금이라도 해보고 싶어. 그 말 한 줄이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영상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며 오늘 이야기와 깊이 닿아 있는 명언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잠시 마음을 쉬어가며 이 말들이 당신에게 조용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한 문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은 지금 당신이 가장 꺼내기 망설이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가장 멋진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부터의 시간이 당신의 진짜 이야기다. 가족과 보낸 평범한 하루가 시간이 지나면 가장 특별한 기억이 됩니다. 자신을 바꿔야 세상이 바뀐다. 그 시작은 지금의 결심이다. 우리는 모두 후회 속에서 깨어난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다. 과거는 배움의 기록이지 후회의 짐이 아니다. 가장 깊은 상처는 침묵 속에 남는다. 그 말 지금 건네야 한다.
작은 용기는 하루를 바꾸고 꾸준한 용기는 삶을 바꾼다. 후회는 과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지금을 바꾸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많은 말을 아끼고 그걸 가장 오래 후회한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느낀 감정, 떠오른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삶이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라며 우리는 또 다음 이야기에서 기다릴게요.